음악을 공부하는 젊은 학생에게 추천해야 될 영순위 책, 그 책이 딱 한 권 있다면 저 이거 추천합니다. 요거. 음악과 음악과. 제가 이 책이 익숙한 이유는 저희 형이 예전에 작곡 공부할 때 작곡 레슨하면서 선생님이 다른 거 몰라도 이 책만큼은 꼭 읽어라 라고 했던 바로 그 책이에요. 근데 그때는 제목이 달랐어요. 음악의 좌우명. 슈만이 음악가들에게 쓴 이 금원 같은 것만 따로 모아서 작은 책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포노 출판사에서 이 책을 슈만이 썼던 비평집하고 다 엮어서 한 권의 책으로 펴냈어요.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지금도 사실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그리고 음악에 좀 더 깊이 있는 감상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슈만의 시대에, 이 슈만이 작곡가로 알려져 있지만 젊은 시절에 음악 신보라는 걸 만들고 또 음악 비평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왜 음악을 쓰는 작곡가가, 또 그때까지는 또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했던 이 젊은 음악가가 왜 이렇게 글로 음악을 전달하려고 했을까? 글을 통해서 음악을 더 많이 소개하고 싶었던 거죠. 또 재능이 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천재들이 꽤 있을까봐 그 사람들을 또 많이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낭만주의 시대에는 어떤 그런 정신이 좀 살아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빛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아깝게 일찍 떠난 슈베르트, 이 슈베르트 음악을 너무 알리고 싶은 거죠. 또 고생하고 있는 베를리오즈, 이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이 얼마나 대단한 음악인지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글에 재능이 있으면 글로, 연주에 재능이 있으면 연주로, 또 곡을 쓰거나 아니면 다른 사교 활동에 뭐 재능이 있으면 또 각각 그 재능을 가지고 이 시민들이 함께하는 문화를 동시에 일구고자 했던 게 그 시대의 아주 독특한 정신이고 기풍이었어요. 한 배를 탔다고 느꼈던 거죠. 근데 슈만은 작곡을 하면서 글을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들을 아주 많이 남겼는데 제가 몇 부분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 좀 복잡한 비평 같은 거는 조금 넘기고 짧게 짧게 그냥 쓴 음악에 대한 단상들, 그러니까 정말 뭐 정말 섬광처럼 지나가는 그런 음악에 대한 찰나의 생각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나 시적이고, 근데 그 안에 조금 뼈도 많이 들어있고, 이 말 속에 진짜 뼈가 많아요. 슈만의 얘기는. 그런데 그래서 음악을 우리가 그냥 감각 위주로, 즐거움 위주로만 이렇게 듣다 보면 잘못된 길로 좀 빠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경계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젊은 학생들, 또 젊은 음악가들에게 굉장히 많이 추천되는 그런 책이에요. 너무 좋은 데가 많아서 제가 그냥 쭉 여기서 한 부분을 쭉 이렇게 읽어드려도 여러분들 되게 좋으실 거예요.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되게 응원하는 출판사거든요. 포노 출판사. 아,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모든 참신한 현상에는 정신이 자리잡고 있다. 딱 한 줄. 예, 그런 얘기들. 그리고 살아온 삶이 그 작품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사람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한 줄. 이런 단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런 한 줄을 우리가 읽다 보면 그래,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음악을 그냥 감각적으로 만족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 오면 막 티켓팅 막 힘들게 해가지고 가서 음악을 듣고 그걸로 나의 교양이 채워졌다고 믿는 그런 정도 수준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생각으로 나아가게 되죠. 몇 개 더 읽어 드릴게요. 뭐 비슷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 예술가는 삶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처지에 빠진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이 어떠냐면 모든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깊이가 숨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글들은 사실 낭만주의 시대에 유행했던 단장 형식을 슈만이 그대로 갖다가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단장이라는 건 뭐냐면 논리적으로 뭔가 구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그때 떠오르는 문장을 그냥 여과 없이 쓰는데 거기에 아주 훌륭한 어떤 통찰 같은 게 들어있게 되는 거죠. 독일 말로는 프라그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예요. 제목이 붙어 있는 두 줄짜리 글인데 천재예요, 제목이. 근데 뭐라고 쓰는지 보세요.
다이아몬드의 모서리가 날카로운 것은 용서할 수 있다. 그걸 둥그렇게 다듬으려면 힘이 든다. 딱 두 문장이에요. 근데 제목이 천재예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천재성이 있는 사람들은 날카로운 게 그냥 그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 성격이 좀 모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조금 굉장히 다루기가 힘든 괴팍함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 예수를 위해서 다듬으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근데 이 두 얘기가 천재에 대한 상당한 오해를 벌써 교정을 해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천재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천재는 재능이 있으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천재가 노력하는 거는 그 모난 모서리,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모난 모서리가 정말 각고의 노력을,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게 다듬어졌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그런 부분에서 다듬은 게 정말 진정한 예술가인데, 그렇게 하려면 힘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뭐 이문찬이나 조성진이 더 좋은 음악을 할 수 있을까? 이미 훌륭한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금 더 나아지는 그 다듬는 차원이 훨씬 우리가 상상하는 경지와 다른 차원에 있고, 눈에 확 띄는 그런 발전이 아니라도 굉장히 많은 공이 든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얘기가 있어서 뭐 제가 좀 넘기면서 비슷한 얘기를 조금 또 해드릴게요. 성질이 비슷한 힘들은 서로를 상쇄하지만 성질이 다른 힘은 서로를 들어 올린다. 너무 멋진 얘기 아니에요? 저만 이렇게 너무 좋아하나요? 그러니까 성질이 서로 다른 힘은 그냥 충돌하고 대립하고 그게 아니라 서로를 들어 올린다. 그런데 정말 서로를 들어 올리는 경지까지 가려면 또 여기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우리 베토벤의 교향곡만 생각해봐도 어때요? 이 서로 대조적인 어떤 악상이 서로 부딪히고 충돌을 하는데 거기서 고양되는 새로운 정신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단상이지만 생각해 볼 게 많아서 음악을 들으면서 생각에 잠기게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 몇 개만 더 읽어 드릴게요. 자, 의존이라는 제목. 근데 세 명의 가상의 인물, 그러니까 슈만의 유명한 가상 인물들이 있죠. 플로레스탄이라든지 오이제비우스라든지 라로 선생이라든지 가상의 대화를 짤막하게 하는데 의존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셰익스피어가 없었다면 맨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이 탄생했을까?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사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 굳이 안 하고 그 다음 문장이 이래요. 그런데도 베토벤은 많은 작품을 제목도 없이 썼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슬퍼진다. 왜 슬퍼질까요? 여기는 슈만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생각이 안 떠오른다는 얘기예요. 참 겸손한 얘기죠. 자,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이 얘기를 이어봤습니다. 그렇다. 왜 남의 자아에 의존해야만 비로소 자신의 독창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다 알다시피 위대한 셰익스피어조차 자기 작품의 소재를 과거 소설이나 옛 작가의 작품에서 따오지 않았는가?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라로 선생이 마지막 질문 대답을 합니다. 오이제비우스의 말이 맞아. 제약을 받는다고 느낄 때 자유롭게 창작하는 이들이 많다고. 자, 요 얘기도 짤막한 얘기지만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사실은 요 지금 세 사람 플로레스탄, 오이제비우스, 라로 선생이 얘기하는 이 짤막한 대화에는 낭만주의의 중요한 담론이 녹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문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작곡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과 베토벤처럼 그런 자극이 없이도 고전주의적인 작법을 가지고 그냥 작곡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을 일단 맞세우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베토벤의 재능이 없는 게 너무 슬프다라는 낭만주의 음악가의 자각이 들어있으면서, 그렇지만 이 다른 예술의 자극을 받을 때 오히려 판타지가 열리고 상상력이 열리는 낭만주의 음악가들, 그런 별 다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질문을 열어놓는 거죠. 나는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 음악가일까? 스스로 자문하는 계기이기도 하면서, 지금 여러분 그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음악을
실제로 작곡을 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외부의 다른 예술의 자극을 받았을 때 상상력이 막 떠오르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꼭 음악이 아니어도 돼요. 저는 이제 글을 쓰니까, 작가니까 다른 글들을 많이 읽었을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지, 아니면 그런 거 없이 아이디어가 막 떠올랐을 때 그 다음에 내 글을 쓰다 보면 이런저런 것들을 만나게 되는지, 이 짤막한 문단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읽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만이 얼마나 대단한 예술가인지를 이 작은 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실 책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놓치지 말고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짧은 글들에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조금 마음을 조금 좀 정하시고, 그냥 쉽게 쓱 읽고 마는 책이라기보다는 짧은 단장인데도 음악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스스로 묻고 또 답을 찾아가게 해주는 그런 책이다. 음악과 음악가, 굉장히 여러분의 감상을 깊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일 겁니다. 꼭 특히나 젊은 학생들, 예술가들 진짜 꼭 읽어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꼭 읽어주시고, 이 포노 출판사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 좋은 책들이 많아요.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나중에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책 소개 이 정도에서 마칠게요.